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100년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양치질 습관을 가르치실 때면은 양치질 안 하면은 벌레가 우리 치아를 갈아먹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보통 이가 썩었다 또는 벌레가 먹었다라는 의미에서 벌레 충자를 써서 충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치과 하면은 당연히 이가 썩는 충치부터 떠올리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만큼 충치 환자가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이조실록에 보면은 성종 임금이 지독한 치통으로 고통을 받아서 제주도에 있는 의녀를 불러 올려서 그 지긋지긋한 치통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의녀는 임금님 입속에서 기다란 벌레를 하나 잡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충치 안에는 벌레가 있을까요? 있었다면은 어떤 벌레였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충치균은 치아를 뜯어먹고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충치균들은 뭘 먹고 살까요? 바로 충치균은 치아가 아닌 포도당을 먹고 삽니다. 충치는 설탕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충치균은 이 설탕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삽니다. 그럼 치아는 왜 썩는 걸까요? 충치균은 설탕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얻고 난 다음에 그 균들이 그 배설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산입니다. 즉, 충치균이 설탕을 먹고 싼 똥이 우리 치아를 녹여서 썩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묻습니다.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나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들 충치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독 충치가 잘 생기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안 좋은 집안 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환자분들 중에는 간혹 우리 집에서 이 치과에 중형차 한 대 사드렸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본인 입속에 내 입안에 소형차 한 대 넣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겠죠.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이 닦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충치 하나 없고, 반면에 나는 물만 먹어도 양치하고 또 양치하고 그러는데도 충치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치과 의사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치아가 단단한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치아가 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뭐 어쩌겠습니까? 타고난 건데. 결국 약하게 타고 태어났다면 그만큼 더 관리를 잘 해주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충치는 타고난 체질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식생활 문화가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충치는 주로 외가를 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집의 음식은 주로 엄마의 입맛과 손맛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엄마는 결국 음식을 외할머니한테 배웠을 거고, 외할머니는 또 외할머니의 외할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에 결국 그 집안의 음식은 외가를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집안은 하루 3끼 밥만 먹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안은 또 수시로 간식을 먹고 밤에는 꼭 야식을 먹어야 하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충치 정도는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충치는 집안 내력이 체질적인 부분보다 더 우선시되고 그 집안의 식생활 문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충치는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치과에서는 충치를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교합면 충치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씹는 면 쪽에 생기는 충치들이 좀 있습니다. 이 교합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치아의 씹는 면에 생기다 보니까 입을 하고 벌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충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충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 교합면 충치를 말합니다. 교합면 충치는 보통 10대나 20대 어렸을 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30대 이후부터는 충치가 잘 안 생기느냐? 그건 아니고요. 썩을 만한 곳은 이미 10대, 20대 때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30대 이후에는 새로 충치가 생기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다 썩어서 썩을 게 없어요. 교합면 충치는 양치하기도 쉽고 발견하기도 쉽기 때문에 양치하는 습관만 잘 들어도 쉽게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접면 충치라는 게 있는데, 인접면 충치는
이렇게 이와 이 사이 부분 쪽에 생기는 충치입니다. 이 인전면 충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 치아가 같이 썩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을 하더라도 두 개 치아를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치아를 보존한다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혹 밥 먹다가 이가 깨졌어요 하고 치과를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정말 음식물들이 단단해서 치아를 쪼개거나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옆구리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다 보니까는 나중에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전면 충치는 이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40대까지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전면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셔서 이와 이 사이 부분을 잘 닦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뿌리 충치가 있습니다. 이 뿌리 충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잇몸이 이렇게 치아를 잘 감싸고 있어서 뿌리가 노출이 되지 않지만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치주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는 40대 이후부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아 뿌리가 많이 드러나고 나이가 먹을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충치는 양치 시 잇몸과 더불어 치아 뿌리 부분을 잘 닦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충치가 나타나는 연령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모든 연령에서는 모든 충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양치 방법들을 섞어서 꼼꼼하게 양치를 하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써주셔야지 충치 예방을 효과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충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즉 외부에서 충치균이, 병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지 걸리는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이랑 전염성 질환을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전염성 질환은 코로나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숙주를 찾아서 자꾸 퍼져나가지만 감염성 질환은 외부에서 한번 들어오면은 그냥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삽니다.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그런 질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충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 충치균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충치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충치균은 누구로부터 감염이 되었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범인은 대부분 엄마입니다. 정확하게는 아기가 이가 날 때 아기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한테 충치균이 아기를 감염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아이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이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의 충치균은 엄마의 충치균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엄마의 구강 건강 상태는 아이의 평생 구강 건강 상태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신문을 보실 때 키스만 해도 충치가 없는다.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정말 키스만 해도 충치균이 옮겨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물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키스를 하시거나 뽀뽀를 하실 때 충치균이 옮겨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옮겨간 균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치아 건강이 좋지 않다면 충치균이 있다면 하루빨리 치과에 같이 가셔갖고 치료를 받도록 권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치는 다양하게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우는 치료도 있고 씌우는 치료도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나 충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치과 의사가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치과 가시면은 치과 의사분들과 검진 후에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과거에는 아말감이라고 해서 수은에다가 여러 가지 합금들을 섞어서 만든 충치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감에서는 수은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말감에서 수은이 조금씩 방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입안에 아말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고민을 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사람한테 해를 줄 정도의 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안 좋은 거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즘은 치과에서도 아말감을 많이 권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임산부한테는 아말감을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말감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아말감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방치하시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치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레진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진이라는 것은 고분자 화합물인데 쉽게 이해하시면은 의료용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색깔도 치아 색깔이랑 거의 유사하고 치아를 삭제하는 양도 아말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치아를 보존한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착색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착색이 됐을 때는 그 착색된 부위만 제거하고 다시 떼우실 수도 있고, 착색이 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다. 그럼 전체를 제거하고 다시 레진으로 떼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게 금으로 치아를 떼우거나 씌우는 금 치료 방법입니다. 우리 보통 금리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체 친화적인 재료로서 옛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사람 입속에는 침이 있는데 이 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말감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부식이 될 수 있는데 금은 아시겠지만 녹이 슬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강도도 자연치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치과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충치 치료 방법입니다. 근래에는 세라믹 소재의 충치 치료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입니다. 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치아 색깔이고 또 강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즘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충치 치료 재료입니다. 이를 씌우거나 떼올 때다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금니 부분에서도 충분히 교합력을 견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를 치료받았기 때문에 충치가 안 생긴다는 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치 치료는 치아의 썩은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으로 떼우든 뭐를 떼우든 떼어놓은 부분은 썩지 않겠지만 남아있는 치아 부분들은 얼마든지 더 썩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남은 부분들은 이미 제거된 부분을 제외하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멀쩡한 치아보다 더 잘 썩을 수 있습니다. 이를 2차 충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충치 치료를 받으신 치아는 오히려 더 양치 등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충치로 통증을 느껴본 분들이라면 충치의 고통이 얼마나 고약한지 잘 아실 겁니다. 치아가 아프고 턱까지 아프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다 아픈 것 같고 머리까지 아파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치아 건강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섭취하신 다음에는 꼭 양치질을 해주시고 1년에 2번씩 스케일링을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치과에서 정기검진을 하신다면 우리의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치아 100세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